최고 월 매출은 9천만 원, 총 창업 비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생부터만 돼도 충분히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성이기 때문에 계절마다 판매하는 상품이 달라진다는 특성 때문에 초보자여도 성과를 내기에 좀 유리한 시장이라는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소싱 업체를 선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택배 포장부터 발송까지 직접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농부님과 업체들과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과일 위탁 판매 1인 사업가인 이경근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한 창업 아이템은요, 과일 위탁 판매인데요. 쉽게 말해서 농장이나 도매업 그분들의 상품을 우리가 대신 판매를 하고 주문을 넣으면 그분들이 재고 관리부터 포장, 발송까지 해줍니다. 주문 들어온 만큼만 우리가 주문을 넣으면 되는 위탁 판매 형태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재고 부담이나 관리 부담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2번이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게 돼서 성실하게 생활을 했는데도 결국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좋겠다. 재고 부담이나 큰 자본금 없이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1인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탁 판매 중에서도 일반적인 공산품은 창고에 보관해두고 1년 내내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고수 사업가분들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기에 좀 어려워 보였고, 농산물하고 과일은 시즌성이기 때문에 고수든 초보든 시기에 맞춰서 상품을 잘 올리고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성실함만으로도 어느 정도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템을 정하게 됐습니다. 시즌성이기 때문에 계절마다 판매하는 상품이 달라진다는 특성 때문에 초보자여도 성과를 내기에 좀 유리한 시장이라는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처, 공장 이런 데를 컨택해서 초보자가 설득하고 상품을 공급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농부님도 그렇고 도매업체도 그렇고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 기회를 얻는 설득 과정은 훨씬 더 쉬운 편입니다.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1년의 사이클을 다 경험하고 나시면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월급 이상의 수익을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최고 월 매출은 9천만 원, 초기 3개월의 월 매출은 1천만 원 내외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습니다. 평균 월 매출은 3천만 원 내외입니다. 또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20% 내외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판관비를 전부 다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진 비율 자체는 적지만 농산물은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진이 남습니다. 월 평균 순수익은 450만 원 정도. 사업 안정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투자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를 회수하는 거는 2달도 안 걸렸습니다. 총 창업 비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비는 5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이 비용을 들인 거는 체험단 마케팅 2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30만 원은 주문이 들어오면은 농부님이나 공급업체의 구매 대금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2개 채널을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자금 순환이 빠릅니다. 고객이 결제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2주 뒤면 결제한 돈이 우리 통장으로 이체가 됩니다. 2주 동안 판매된 물건에 상품을 주문할 돈만 있으면 스마트 스토어는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품 등록 자체는 전부 무료입니다. 대신에 판매가 일어났을 때는 판매 수수료 떼가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 올해 첫 창업한 사람 기준으로 5.63%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거의 업계 최저 수수료인데요. 판매를 일으키고 세금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해서 세무 등급이 잡히게 되면은 그 수수료는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연 매출이 3억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수수료를 더 인하를 해줍니다. 채 4%도 되지 않는 수수료로 판매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상위 노출이 잘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품이 고객의 검색 결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위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고객에게 자주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판매를 일으키는 건 쿠팡이 훨씬 쉬운 편이에요. 대신에 쿠팡은 정산 주기가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문 들어온 상품의 2달치 주문 금액을 갖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쿠팡의 경우에는 10.6%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데, 그래서 당연하게도 쿠팡이 필연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채널별 수수료에 맞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깃을 설정할 때도 쇼핑몰만의 타깃, 내 상품만의 타깃을 편협하게 정하시기보다는
판매를 하는 플랫폼들의 고객 성격에 맞게 타깃을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검색 포탈 안에 있는 쇼핑 채널의 하나입니다. 다양한 검색 결과가 나오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그런 고객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구매할 때 걱정할 만한 거, 문제가 될 만한 거, 이걸 해결해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타깃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나 내일 이거 필요한데 빨리 배송받을 수 있는 거 없나? 라는 고객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른 배송을 강조할 수 있는, 좀 출고가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상품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타깃 설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농장에 직접 찾아가서 미팅하는 이런 거 비용으로 산출하면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비용이거든요. 요새는 우리 대신 농부님들을 섭외하고 최소한도의 마진을 붙여서 우리에게 도매가로 공급해주는 B2B 공급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판매 실적 없을 때는 농부님 설득도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B2B 공급 업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그런 미팅을 위한 교통비라든가 이런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싱 업체를 찾으실 때에는 구글, 네이버,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B2B 과일 공급, 과일 위탁 공급 이런 식으로 검색만 잘하셔도 다양한 도매업체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매업체나 농부님과 컨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명함과 제안서, 소개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제안서의 경우에는 앞으로 할 내용을 담으시면 되는데요.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 상품만의 장점을 잘 알릴 수 있게 그런 기획을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면 좋고요. 우리는 체험단 마케팅도 하고 네이버 쿠팡을 통해 유료 광고도 적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대표님의 상품을 많이 알려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한테 소개자료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는 농부님이나 도매업체분들의 니즈는 자기 대신 그런 번거로운 홍보 작업이나 사진 작업을 해줄 셀러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필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습니다. 자신감 있게 우리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 라는 어필을 생각해서 한 4-5장 정도의 PPT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무료 디자인 서비스에 가셔서 거기 나오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싱 업체를 선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위탁 판매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농부님인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포장부터 발송까지 직접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농부님과 업체들과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으로 내시면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주소지가 꼭 필요합니다. 본인 집이 지금 자가라면은 그 집 주소를 사업자 주소로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내 개인 주소가 이런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게 꺼림칙하다 라고 하시면은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하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2-3만 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은 사무실 주소를 임대받는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소만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낸 다음에는 쇼핑몰 채널에 입점을 해서 개설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구매 안전 이용 확인증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최소 1개 채널은 입점을 하신 다음에 판매자 정보 같은 메뉴에 가셔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통신 판매 신고도 가능해지실 겁니다. 통신 판매 신고라는 거를 정부24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합법적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정부24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통신 판매 신고라고만 검색해도 등록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 파일로 업로드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3-4일 내로 통신 판매 신고도 허가가 되는 편입니다.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 필수 업종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가맹까지 토스나 다양한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맹 작업까지 해주시면 온라인으로 농산물과 과일을 판매할 사전 준비는 모두 완료가 됩니다. 준비 과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이 청년 창업 새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데 인생 첫 창업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그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농산물은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제품인데 소득세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한 좀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적용해서 창업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노출이 잘 될 수 있게 상품명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해서 실제로 그달에 어떤 상품을 많이 검색하는지를 조사해서 그 이름들로 상품명을 지어야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의 상품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해주세요.